njih. Onda sutradan su oboje izašli sa njim. Opet su došli ovi troje za njih. Isto su tako izašli u grad. Drugo ništa ne bi mogli da kažemo. 당시 호텔 근무자들은 동양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계속했다. Dan pre izlaska ja sam radio do 10 sati. Imali na raspored 24 časa. Ili još 2 smene. Ja govorim za moju smenu. Možda je išao gore. Ja ne znam. Kod mene nije išao, to znam sigurno. Kad sam ja bio u službi. 유구에서 라디오 폭탄을 넘겨받은 두 사람은 11월 28일 두 지도원과 헤어져 바그다드로 향하는 공항에서 라디오가 검색당한다. 김현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때 보안검사를 마친 김승일이 다가와 보안요원에게 왜 건전지 따위를 문제 삼느냐고 항의하면서 라디오를 켜보이자 그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바그다드 공항에 대한 대한항공 보고서는 이라크가 전쟁 중이어서 공항 보안 점검이 엄격해 우수한 공항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김현희 일행이 공항을 통과할 때 휴대했던 전자계산기 등에도 건전지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라디오 건전지만 문제를 삼고 이들 전자제품 건전지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검색 때는 김승일이 복대에 건전지를 감추어 통과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답변서는 마유미가 휴대한 소형 라디오를 엑스레이로 3번 검사했었으나 이상 유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라디오는 정상으로 작동됐다고 밝히고 있다. 바그다드 공항 보안요원 나잣 아메드가 사건 직후인 12월 9일에 작성한 두 사람에 대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공항의 엄격한 검색에 김현희 일행이 불평을 했으나 건전지 검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결국 김현희 일행은 검색대를 통과하고 라디오 폭탄이 든 비닐백을 들고 대한항공기에 탑승했다는 것이다. 지문, 김승일 지문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숄더백만 김현희가 맨 거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정확하게 무슨 뭘 들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깨에 그 일본 할아버니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어깨에 매는 백이고요. 여자는 이렇게 숄더백을 하나 매기는 맸는데 손에 이렇게 쇼핑백, 비닐 쇼핑백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까지 운항하고 교대한 승무원들의 기자회견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있었다. 여자분은 뭐 중간 정도 키에 검은 머리죠. 그러니까 긴 머리죠. 긴 머리 다음에 숄더백 하나를 맨 정도였어요. 모든 증언과 주장을 떠나 C4 컴포지션 350g이 들어있는 라디오 폭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자. C4 350g을 라디오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라디오 내부의 모든 부품들을 드러내야 한다. 라디오의 모델은 일제 파나소닉 FM, AM 소형 라디오였다. 부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폭약을 넣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 김승일이 보안요원에게 작동시켜 보였다고 하니까 라디오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
건전지는 당연히 4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빈다. 소리가 났으니까 스피커도 있어야 하고 알람 장치, 시계, 내관 등이 들어갈 공간도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350g의 폭약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특수 라디오를 제작해서 부품을 소형화시켜도 필수적인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50g의 폭약을 담을 수는 없다. C4 컴포지션 350g이 든 라디오 폭탄은 어디에 근거했을까? 김현희가 그렇게 주장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추측을 했다면 주먹구구식 수사다. 9시간 후로 폭발하고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그 라디오와 결국 김현희가 진술한 라디오 폭탄은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존재한다면 발표된 위력보다 훨씬 성능이 약한 폭탄이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무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강 증거라고 낸 것들이라는 게 뭐 그 비행기 그 칼 잔해 뭐 이런 거지. 그러면 비행기가 하여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이 그게 바로 김현희가 했다라는 증거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현희가 그걸 폭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보강 증거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무죄가 났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보강 증거도 없는데 유죄를 받았으니까 이거 재심을 해가지고 정말 무죄를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 정말 김현희가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내놓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심해가지고 무죄가 나야 될 사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비행기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칼 858기 사건의 초기 수색은 태국의 밀림 지역에 집중됐다. 바다에 떨어진 비행기의 추락 예상 지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가? 항공기 사고 나면 항공기의 최종 그 추락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추락 지점을 추정하는 이제 그 최초의 단서가 그 교신 기록입니다. 그 최종 교신 지점으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의 최종 그 추락 위치를 찾기 위해서 교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먼저 그 찾아야 될 장치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에는 그 항공기의 그 비행 기록과 또 조종사와 부조종사 간의 음성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조사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항공기의 그 예상되는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로 불리는 플라잉 레코더다. 여기에는 항로, 교신 내용, 고도, 속도 등 비행기간의 중요 정보가 기록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우선 이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블랙박스는 30일 동안 2마일 거리에 발신음을 내게 돼 있다. 칼 858기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남아공 비행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추락했다. 남아공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은 수심도 매우 깊은 곳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박스 발신음을 탐지했고 비행기 잔해와 탑승객들 시신도 다수